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친환경차 및 스마트카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외 시장 개방과 무역 정책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으로 각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중요 산업 분야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인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과 다자 간 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협정국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어 적용하여 상호 간 무역량을 늘려왔습니다. 1994년 평균 8%였던 관세율이 2017년 2%대로 떨어졌습니다. 각국은 자동차 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WTO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WTO는 가입국들에 대해 최혜국 대우 원칙과 국내외 제품 동등 세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낮아진 관세 장벽 대신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복잡한 수출 절차, 위생 검역 절차, 추가 인증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을 사용합니다. 비관세 장벽 가운데 최근 사용이 늘어나는 방법은 무역기술 장벽입니다. TBT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를 계속 변경하여 WTO 회원국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TBT가 늘어나던 시기는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 시기인 2007년에서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시기인 2011년에서 2012년입니다. 자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무역기술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WTO 무역 분쟁으로 1995년 한국 기아 자동차가 투자했던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산 부품 60% 이상 사용에 따른 사치세 면제와 한국산 세피아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해 미국, 일본 EC가 WTO에 제소하였고 위반 판결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그램이 진척되질 못했습니다. 또한 2008년 중국이 자국 자동차의 국산 부품 40% 이상 사용을 장려하며 국산 부품이 40% 미만일 경우 수입 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미국, EU, 캐나다는 이를 WTO에 제소하고 위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 미국, 유럽과 한국이 세계 자동차 생산과 수출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3억 인구와 내수를 기반으로 2010년 승용차 약 1,400만 대, 상용차 약 430만 대 생산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덕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는 파산을 눈앞에 둔 GM과 크라이슬러를 위해 미국 정부는 174억 달러의 구제 금융 지원을 단행하여 회생시켰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 선진국의 자동차 기업 구제 정책은 주요국 간 무역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에 해소를 위한 무역 마찰과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2010년 한국은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순수출로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전후 비관세 장벽으로 아메리칸 오토모티브 레이블링 액트, 머천트 마린 액트, 바이 아메리칸 액트와 같은 법령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환경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외 차량에 일괄 적용하는 기술 장벽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또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해외 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지역을 제한하여 수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늘리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습니다. EU도 친환경 규제를 운영하여 중국산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U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2023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업체별로 17.4%에서 38.1%의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에는 17.4%의 상계 관세가 적용되고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 사이에는 38.1%의 상계 관세를 5년간 부과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2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독일 BMW도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독일 정부는 반대 표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해 자국 산업이 지나치게 피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 등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일정량의 자국산 자동차를 한국 정부에 수입하도록 요청하는 사례도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 대해 부당하게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차 생산과 수출 부문에서 중국과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산 전기차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동차 소비 감소, 중국의 성장과 미중 무역 갈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로 인한 자동화로 자동차 산업 수출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차의 고부가가치와 현지화를 통해 내수 침체, 무역 갈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외 시장 개방과 무역 정책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안전 규제와 자율주행 교통물류 정책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